자,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 팔자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자주 오시는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필러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필러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전보다는 필러에 대한 시술이 좀 줄었고요. 최근에는 본인 살로 콜라겐을 채우는 방식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주베룩, 올리디아, 스컬트라 같은 거 있죠. 환자분들께서 저한테 선생님 옆볼이 전반적으로 꺼져 있는데 스컬트라, 주베룩 어때요? 라고 물으면 제가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선생님 딴 거는 괜찮고요, 여기 팔자 부위에 꺼져 있는 부분만 스컬트라, 주베룩 놔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결절이 생길 수 있고요, 또 너무 과하게 기대를 하시면 생각보다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작용과 좋은 효과를 나타나기 위해서 주베룩, 스컬트라, 올리디아를 어떻게 주입하는 것이 맞는지 피부과 전문의 입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어져 있는 부분을 채운다는 말은 그 밑에 무언가가 들어가서 볼륨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필러를 이용해서 많이 시술했어요. 필러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래로 시술이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덩어리감이 조금 단단한 필러를 넣게 되는데요, 실제 시술을 하면서 즉각적으로 볼륨이 올라오기 때문에 쭉 넣다가 환자분들한테 이 거울을 보고 어떠세요? 라고 물어봐서 원장님 조금만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좀 의사와 환자가 얘기를 하면서 조정할 수 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좀 필러를 넣어서 채우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으니까 내 살로 좀 채웠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요즘에는 많은 분들께서 오히려 저한테 먼저 주베룩 해주세요, 스컬트라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베룩 계열의 젖산 계열의 물질은 이 자체가 볼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콜라겐을 만드는 씨앗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폴리락틱 에이시드라고 하는 물질이 피부에 들어가면 우리 피부에서 느끼기에는 이물질로 작용하게 되죠. 이물질을 작용하게 되면 세포들이 그 주베룩 주변으로 붙어서 계속 미세염증을 일으키고요, M2염증이라는 좋은 염증입니다. 이런 미세염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분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섬유화세포 성장인자가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섬유화세포가 활성화되고 섬유화세포가 콜라겐을 만들어서 쭉 채워지는 거죠. 여기서 채워지는 살은 내 살, 내 콜라겐으로 채우는 겁니다. 즉 이 부분은 채워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필러처럼 뭐가 이게 빡빡 올라오지 않고 조금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코를 조금 세우고 싶은데 주베룩, 스컬트라, 올리디아로 세우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필러나 실밖에 채우는 방법이 없죠. 옆볼처럼 넓게 꺼져 있는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올릴 때는 효과가 좋은데, 좁은 부분을 당기면서 올릴 때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 팔자 부위는 코와 볼의 중간 정도 영역이에요. 욕심을 부려서 주베룩, 올리디아를 쭉 넣으면 자칫 잘못하면 결절이 생길 수 있어요. 주베룩 입자 하나가 만들어내는 콜라겐 양은 정말 미약합니다. 주베룩 입자 몇 개를 넣어서는 꿈쩍도 안 하겠죠.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한 곳에 주베룩 입자를 쭉 넣게 되면 입자들이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쭉 올라와서 한 번에 꽉 뭉쳐져 있으면 한 3, 4개월 지나서 뭔가 이렇게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콜라겐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오히려 결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팔자 부분에 있어서 볼륨을 내 살로 채울 때는 너무 과도한 교정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 빨리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골고루 입자를 분포시켜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 입자 하나가 입체적으로 서서히 만들어져야지만 안전하게 콜라겐이 생성됩니다. 자, 두 번째 고려해야 될 사항은 시간차를 주는 겁니다. 입자를 골고루 분포시켰다 할지라도 내 콜라겐을 서서히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래로 내가 한 번에 끝내겠다?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죠. 한 번 놓고 최소한 2개월 정도 이상의 텀을 두고 콜라겐이 자라는 시간을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충분히 골고루 주입하고 약 2, 3개월 정도 지나서 충분히 콜라겐이 1차적으로 만들어지면 기존에 만들어졌던 거는 효과도 조금 녹아서 없어지겠죠. 그럼 2차로 주게 되고 3차로 주게 되고, 이 팔자주름 쪽을 채울 때는 1회는 사실 거의 현실성이 없고 몇 개월 정도 간격을 두고 3회 정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주 깊은 경우에 있어서는 4번까지도 할 수 있죠. 이런 주베룩, 스컬트라, 올리디아와 같은 젖산 계열을 이용해서 내 콜라겐을 채울 때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자연스럽게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으로 하면 되게 자연스러울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만족하는 정도의 콜라겐이 채워졌을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죠. 왜냐? 이것은 필러가 즉 외부 물질이 아니라 내 살로 채워져 있는 거죠. 꽤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여기 꺼진 부분을 무조건 주베르 올리데아로 다 채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것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진을 보면은 여기에 있는 꺼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나이가 되면 얼굴이 밑으로 축 처지다 보면 그 부분에 지방이 처져서 오히려 위쪽은 튀어나오고 밑은 더 꺼져 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부분은 단순히 꺼져 있는 부분을 주베르 올리데아로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쪽에 과도하게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조금 제거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뭔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브이올렛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는 아직 정식으로 허가되어 있지는 않죠. 그리고 이 좁은 부위를 정교하게 녹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직접 한 땀 한 땀 아그네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그네스 보통 한관종 때 많이 사용하죠. 하지만 한관종 때 사용하는 일반 바늘이 아니라 지방을 녹이는 특수 바늘이 있습니다. 옆에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바늘을 찔러서 아주 강력하게 쏘면 실제로 지방이 타는 소리가 들려요. 해당 부분에 정교하게 의사가 한 땀 한 땀 지지직 해서 직접 그 부분에 있는 지방을 좀 녹여주면 이런 단차가 좀 완만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요. 또 옆에 그림 보시면 우리 얼굴 피부 밑에 뼈가 있고 그 사이에 인대 조직들이 있죠. 나이가 들면 밑으로 이렇게 축 처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얼굴이 처져서 생긴 경우에는 울세라랑 티탄 리프팅을 어느 정도 리프팅을 시켜 놓으면 팔자주름 꺼진 부분이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처져서 생긴 경우는 울세라를 또는 티타늄을 통해서 어느 리프팅을 해놓고 그 밑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팔자주름 꺼진 부분을 채울 때는 1차적으로는 당연히 주베르 올리데아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시간을 나누고 공간적으로 좀 분산시켜서 하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 지방이 있거나 얼굴이 처져 있을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금 병합해서 시술하게 되면 상당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언가를 집어넣거나 무언가를 실로 당기는 게 아니죠. 내 살로 채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채워지는 팔자주름은 상당히 오랜 기간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시술 방법은 사실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병원에 가시면 여러분 얼굴을 진단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 조합해서 치료해 주실 겁니다. 팔자주름을 주베르 올리데아 스컬트라를 이용해서 채우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 이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됐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페이프스 유동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